암치 들어가서 눈 부수고 체류탄 터뜨리고 온갖 행패를 부리면서 안 하려고 했던 건데 결국은 우리가 협상을 잘해서 미국에서 재협상하자고 들어왔는 거 보면은 우리 당이 하는 역할이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국가를 위해서 계속 일을 하는 당이 되어야 된다 생각해요. 지금도 아침에 회의 내용은 과거 야당들은 뭐 퍼주기 하고 뭘 내주고 이런 건데 우리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하고 지금 자꾸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검토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탈북자 관리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임지현으로 이름으로 방송 활동을 했던 사람이 그저께 북한에 가서 우리끼리 방송에 나왔습니다. 전혜성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이 본명일 겁니다. 전혜성은. 그런데 이 어떻게 됐느냐 하기를 해보니까 관계기관에서 내용을 모릅니다. 어떻게 돌아갔는지. 그럼 지금 정권이 바뀌고 공안기관 개혁을 한다고 줄서기 하다 보니까 이런 데 정신이 없습니다. 대북 관련해서는 아무런 그 조치도 못 취하고 내용도 모르고 있고 그래서 구멍이 크게 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임지현 여기는 2011년도에 탈북을 해서 북한에서 살다가 중국에서 살다가 태국을 거쳐서 2014년도에 우리나라 왔는데 얼마 전에 중국으로 출국한 걸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북한에 들어갔는지 내용 자체를 모릅니다. 물론 현재 경찰에서 관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탈북자가 3만 명이 넘는데 이분들이 여기 와서 적응도 잘 못할 뿐더러 이와 같이 북한의 공작에 의해서든 자진울북을 하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은 대북 관련해서 또 통일 이후에 통일까지 문제가 많이 생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정원, 경찰 관련 기관에서는 탈북자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당에서도 탈북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그런 조치를 좀 취해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하영은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13가지 과제를 선정한 걸 보고 우리 국민과 또 국정원 직원과 함께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정원이 진정으로 정치 개입 단절과 국가 정보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업무를 충실하고자 한다면 즉시 적폐청산 TF를 해산하고 과거사 조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를 합니다. 국정원 말대로 과거사 조사를 살펴보고 국정원이 제대로 가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 과제 선정은 너무나 형평성과 공평성이 전혀 없다. 특히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기 위해서 살펴본다면 DJ 정부 시절 국정원 직원의 대량 해고 사건 그리고 도청 사건부터 조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 때 일어났던 일만 과제를 선정한 것도 정치보복 그리고 국정원 직원들의 또 다른 숙청과 대량 해고를 야기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이 13가지 과제 중에는 재판 중인 사건이 3건입니다. 수사 중인 사건이 2건입니다. 이것은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이 과제를 선정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재판이 완료된 사건도 있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이 완료된 사건도 이 한시적인 정부의 국정원에서 다시 들여다본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현 정권에서 국정원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적폐청산을 한다는 것은 어부성설입니다. 우리 국회에서는 반드시 오히려 이 국정원의 과거에 잘못된 업무에 대해서 우리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하든지 해서 바로 잡아 나가는 게 우리가 할 일이다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이 국정원의 적폐청산 TF는 더 이상 활동해서도 안 되고 과제를 한다면은 우리 DJ 정부 좌파 정부 때까지 합해서 제대로 과제를 선정해서 함께 가야 된다는 점을 강조를 드립니다. 지금 국정원 직원들은 지금 이 적폐청산 TF에서
또 조사를 통해서 직원들을 솎아내고 해고하고 보복하고 정말 직원들 자체 직원들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에서 제대로 국정원에 바로 갈 수 있도록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가공안기관 개혁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면은 충성심이 완로가 일어나가지고 줄 세우기를 전부 다 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개혁특위가 안 만들어지면 우리 당에서 우선에 국가공안기관 개혁 저지 특인단을 만들어서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난 김대중 정부 시절에 강제 퇴직시킨 국정원 직원이 580명 아직도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 퇴직 전에 자진해서 퇴직, 많은 자진 퇴직이지만 거의 건주성으로 나간 사람이 합치면 800명이 됩니다. 그 당시 인원을 숫자를 제가 밝힐 수 없어서 그렇지만 그 많은 인원이 나가고 난 다음에 대북 관련, 대공수사 관련 인물들이, 전문가들이 다 나가서 굉장히 약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 들어와서 또다시 진실과 화해위원회가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대공수사 했던 사람 모조리 또 다 조사를 하고 하는 바람에 그때도 많이 약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대북 관련 인재들이 숙청을 당하거나 안 그러면은 의지를 약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당에서 철저히 막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자유한국당 소속 미방위원들이 정론관에서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호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그 이후에 논문 표절 의혹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현 정부에서 발표한 인사 가운데 최초로 병역 비리, 위장 전입,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그랜드슬램을 달성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지난 정부 사정에 열을 올리고 있는 나머지 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인사 검증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의 비리 인사라면 지명 철회는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부실 검증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이 후보는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청문회장에서 소상히 해명하겠다고 했다는데, 그럴 필요 없이 용단을 내리시기 바라며 지금이라도 후보자 지위에서 자진 사퇴하고 자연인으로 돌아가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공식 트위터에 야 3당을 범죄자라고 지칭한 비판 게시글에 마음에 들어요라는 추천 표시를 눌렀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가 벌써 두 번째인데요. 이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야당을 국정 동반자로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는 야3당이 저지른 범죄가 무엇인지 공식적으로 밝혀주기 바랍니다. 앞에서는 협치 운운하면서 뒤에서는 온갖 보복과 치졸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탈원전 대책 발표와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증원을 반영한 꼼수 추경안과 제멋대로 인사 등 이 정부의 폭주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제대로 된 견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당선되는 순간부터 여당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여야를 아우르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제발 바닥을 보이지 않는 품위 있는 정치를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소신 따로, 또 실천할 행정부 수장들의 불공정한 자질 따로 오른발 왼발 스텝이 꼬이고 있는 거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 참담하다 못해 굉장히 당혹스러운 그런 심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문 대통령의 5대 비리 배제 원칙을 무너뜨린 지 오래돼서 놀랄 것도 없지만 5대 비리의 끝판왕, 전관왕, 그랜드슬램 모두에 해당되는 결정판이자 토탈 패키지인 것 같습니다. 두루 말씀하셨지만 5대 비리에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서 여러 번 서면 질의와 여러 번 언론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의혹을 해명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후보자가 거짓 해명을 했었고 변명도 아닌 무반응을 했었다는 건데요. 아파트에 실제 거주했냐? 실제 거주했기 때문에 투기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수도요금과 전기요금을 저희가 다 받아보니까 살아본 적이 없는 영원 전기료와 수도세를 아예 안 낸 거죠. 이런 거에 대한 변명도 하지 않는 무대응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한 미국 국적의 장녀가 국내 모 대학에 입학한 것에 대해서 입학 전형을 밝혀달라 이렇게 서면 질의에 대한 어떤 답도 아직까지 없습니다. 청문회는 내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의혹과 어떤 답이 오고 갈지 불보듯 뻔합니다. 편향된 언론관 또 정파성 문제도 심각하고요. 국무위원으로서의 자질 문제를 저는 언급하고 싶습니다. 장관의 장자는 어른장입니다. 정부기관의 장관급 방송통신위원장은 중립을 지켜야 될 사람이고 중립이고 밸런스를 지킨다는 것은 항상 중앙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한쪽이 너무 무겁고 한쪽이 너무 진보적이고 한쪽이 너무 보수적이면 무게중심을 바꿔서 거기를 공정하게 끌고 가라는 것이 장관, 어른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한 그런 어른으로서의 성심이 없는 그런 지금의 행보에 대해서는 과연 청문회가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청와대는 이런 후보자에 대해서 특히 방송의 비정상 상태를 정상화하겠다라는 그런 언론에 비추고 있는 이 후보자에 대해서 청와대는 임명 발표 직후에 위장 전입을 고백하는 셀프 청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셀프 청문을 했다고 해서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건지 국민들이 다 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결국 방송 개혁이 아닌 방송 장악을 하겠다는 포석이 아닌지 청와대는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또 이효성 후보자는 본인 스스로 사퇴를 통해서 진정한 문재인 대통령의 소신 행보를 할 수 있도록 부담을 주지 말기를 바라고요. 이 모든 것을 역사와 함께하고 있는 국민 모두가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여야 간의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국민안전처 개편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안전처를 해체하고 관련 기능을 행정자치부로 통합하는 문제는 재난기능과 그 지방기능을 통합한다는 측면에서 일부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과 해경 같은 그 집행기능을 청 단위로 독립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나 총리 직속으로 국민안전처 장관을 둬서 재난 대비와 비상 대비 기능을 전담하는 현행 체제와 비교해 볼 때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기능이 행정각부의 일부 기능으로 내려감으로 인해서 대폭 약화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신중히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 북핵을 머리에 쥐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언제 여러 가지 우려하는 그런 전쟁 상황이 있을지 우리가 참 예측하기 정말 어렵기 때문에 평시에도 비상시를 항상 대비를 해야 되고 그런 기능이 국민안전처 장관한테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행정자치부로 관련 기능이 이관돼서 행정안전부가 되면 행정안전부는 국가기능과 지방기능, 또 의전,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상대비기능과 재난안전기능이 또 포함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 행정안전부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확대 개편된다고 하더라도 장관의 여러 기능 중에 하나로서 비상대비기능과 재난안전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것인데 현재 총리 소속의 국민안전처 장관이 전담하는 이 체제에 비해서 대폭 기능이 약화될 것이 명약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추진돼야 된다. 지금 국민안전처는 출범한 지 3년이 되지 않았는데 그동안 특별한 대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진단이라든지 평가, 공론화 이런 과정이 전혀 없이 불쑥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내서 국민안전 이 체계를 이렇게 흔드는 일은 신중히 추진돼야 된다. 그래서 이번 정부조직법 처리할 때 포함시키지 말고
충분히 진단 평가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신중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청와대에서 대통령 기록물이 1,300여 건이 발견됐다. 그래서 그 내용을 그 사본을 만들어서 이제 사법기관에 넘긴다는 그런 내용으로 발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300종의 기록이 발견됐을 때도 제가 대통령 기록법의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관련 법규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대통령 기록법에 보면은 모든 대통령 기록은 전자적으로 생산 관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발견된 기록이 문서 형태를 띠고 있다 하더라도 원본은 전자기록으로 생산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청와대 문서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기록이 생성되게 되면은 목록이 자동적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관이 임기 만료 전에 대통령 기록을 이관하기 위해서 들어갔을 때 대조를 해서 아마 대통령 기록관으로 전자기록은 이관이 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종이 형태로 발견된 이 기록은 파기되거나 아니면 대통령 기록관으로 전체가 이관되어야 됐을 그런 기록이고 그 기록의 내용으로 봤을 때 대통령이나 대통령 그 실장이 주관하는 수석회의 기록이 어제 대량으로 발견됐는데 기록의 중요성이나 내용을 봤을 때 대통령 지정 기록으로 지정됐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문서 형태에 그런 내용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그것을 일반 기록으로 취급을 해서 그 내용을 사본을 만들어 가지고 사법기관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 전임 정부의 대통령 기록은 차기 정부의 대통령 비서실에 남아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대통령 기록법은 임기 만료 전에 모든 기록을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일부 유출됐거나 방치된 기록이 있으면 즉시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하는 것이 법의 규정이고 취지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청와대에서 자체 심사를 거쳐서 발표를 하고 기록을 이관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기록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통령 기록법에 그 대통령 기록에 대한 모든 권한은 대통령 기록법상 대통령 기록관장한테 있고요. 그 대통령 기록관장은 대통령 기록관리 전문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거쳐서 처리를 해야 될 사항인데 이 대통령 기록관리 전문위원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고 또 기록을 대통령 기록관장한테 이관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권한이 없는 대통령 비서실의 직원들이 기록을 열람을 하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을 하고 대통령 기록관은 대통령 기록관리 전문위원회를 조속히 개최를 해서 이 관련 사안에 대한 처리 방향을 결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대량으로 대통령 기록이 전임 정부의 기록이 다음 정부 대통령 비서실에 남아 있는 이 사태는 대통령 기록 관리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참극이고 대형 사고입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 기록법을 만들었던 것인데 이 대통령 기록법의 입법 취지가 정말 무색해지는 그런 상황이 돼서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록 관리에 종사하신 그런 전문가들 또 대통령 기록관, 국가기록원 이 관계자들이 입장 표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망치고 와서 눈 부수고 체류탄 터뜨리고 온갖 행패를 부리면서 안 하려고 했던 건데 결국은 우리가 협상을 잘해서 미국에서 재협상하자고 들어왔는 거 보면은 우리 당이 하는 역할이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국가를 위해서 계속 일을 하는 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아침에 회의 내용은 과거 야당들은 뭐 퍼주기 하고 뭘 내주고 이런 건데 우리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하고 지금 자꾸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검토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탈북자 관리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임지현으로 이름으로 방송 활동을 했던 사람이 그저께 북한에 가서 우리끼리 방송에 나왔습니다. 전혜성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이 본명일 겁니다. 전혜성은.
그런데 이 어떻게 됐느냐 하기를 해보니까 관계기관에서 내용을 모릅니다. 어떻게 돌아갔는지. 그럼 지금 정권이 바뀌고 공안기관 개혁을 한다고 줄서기 하다 보니까 이런 데 정신이 없습니다. 대북 관련해서는 아무런 그 조치도 못 취하고 내용도 모르고 있고 그래서 구멍이 크게 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임지현 여기 2011년도에 탈북을 해서 북한에서 살다가 중국에서 살다가 태국을 거쳐서 2014년도에 우리나라 왔는데 국정원이 제대로 가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 과제 선정은 너무나 형평성과 공평성이 전혀 없다. 특히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기 위해서 살펴본다면 DJ 정부 시절 국정원 직원의 대량 해고 사건 그리고 도청 사건부터 조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 때 일어났던 일만 과제를 선정한 것도 정치 보복 그리고 국정원 직원들의 또 다른 숙청과 대량 해고를 야기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이 13가지 과제 중에는 재판 중인 사건이 3건입니다. 수사 중인 사건이 2건입니다. 이것은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이 과제를 선정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재판이 완료된 사건도 있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이 완료된 사건도 이 한시적인 정부의 국정원에서 다시 들여다본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현 정권에서 국정원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적폐청산을 한다는 것은 어부성설입니다. 우리 국회에서는 정부 시절에 강제 퇴직시킨 국정원 직원이 580명 아직도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 퇴직 전에 자진해서 퇴직, 많은 자진 퇴직이지만 거의 건주성으로 나간 사람 합치면 800명이 됩니다. 그 당시 인원의 숫자를 제가 밝힐 수 없어서 그렇지만 그 많은 인원이 나가고 난 다음에 대북 관련, 대공 수사 관련 인물들이 전문가들이 다 나가서 굉장히 약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 들어와서 또다시 진실과 화해위원회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대공 수사했던 사람 모조리 또 다 조사를 하고 하는 바람에 그때도 많이 약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대공, 대북 관련 인재들이 숙청을 당하거나 안 그러면은 의지를 약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당에서 철저히 막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자유한국당 소속 미방위원들이 정론관에서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호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그 이후에 논문 표절 의혹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현 정부에서 발표한 인사 가운데 최초로 병역 비리, 위장 전입, 세금 탈루, 반드시 오히려 이 국정원의 과거의 잘못된 업무에 대해서 우리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하든지 해서 바로 잡아 나가는 게 우리가 할 일이다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이 국정원의 적폐청산 TF는 더 이상 활동해서도 안 되고 과제를 한다면은 우리 DJ 정부 좌파 정부 때까지 합해서 제대로 과제를 선정해서 함께 봐야 된다는 점을 강조를 드립니다. 지금 국정원 직원들은 지금 이 적폐청산 TF에서 또 조사를 통해서 직원들을 솎아내고 해고하고 보복하고 정말 직원들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에서 제대로 국정원이 바로 갈 수 있도록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가공안기관 개혁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면은 충성심이 완로가 일어나가지고 줄 세우기를 전부 다 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개혁 특위가 안 만들어지면 우리 당에서 우선에 국가공안기관 개혁 저지 특위단을 만들어서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난 김대중
얼마 전에 중국으로 출국한 걸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북한에 들어갔는지 내용 자체를 모릅니다. 물론 현재 경찰에서 관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탈북자가 3만 명이 넘는데 이분들이 여기 와서 적응도 잘 못할 뿐더러 이와 같이 북한의 공작에 애쓰던 자진울북을 하던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은 대북 관련해서 또 통일 이후에 통일까지 문제가 많이 생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정원, 경찰 관련 기관에서는 탈북자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당에서도 탈북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그런 조치를 좀 취해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요. 에서 추진하고 있는 13가지 과제를 선정한 걸 보고 우리 국민과 또 국정원 직원과 함께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정원이 진정으로 정치 개입 단절과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업무를 충실하고자 한다면 즉시 적폐청산 TF를 해산하고 과거사 조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를 합니다. 국정원 말대로 과거사 조사를 살펴보고